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위에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지인이 있으신가요? 전 이번에 그런 사람을 한 명 겪게 되었고 크게 다툰 뒤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황당했고 절로 기가 막히는 이야기를 겪게 되었죠. 그래서 이번에 한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고등학교 친구들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 셋은 학창시절부터 삼총사로 불리기도 했고 정말 우정에 죽고 우정에 살 정도의 뜨겁고 진한 우정을 자랑하는 사이였죠. 그중 한 명의 이름이 김희진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한수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세 사람은 당시에 인기도 많았어요. 제 입으로 말을 하긴 조금 민망하지만 저희 세 명 다 이쁘장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고등학교 우정은 너무 소중해서 저희가 대학교에 가고 취업을 하는 그때까지도 잘 유지되고 자주 만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세 사람은 살고 있는 동네도 가까웠고 대학교도 같은 지방에 각자의 학교가 있었고 취업도 저희가 살고 있었던 지역을 떠나거나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유지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셋 모두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어요. 처음에 결혼을 한 것은 희진이었고 두 번째는 저였고 마지막으로 수영이가 결혼을 했죠. 그래서 희진이가 던진 부케는 제가 받았고 제가 던진 부케는 수영이가 받았습니다. 희진이와 저는 당시에 만나고 있었던 남자친구와 오랜 연애를 끝맺으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수영이는 만나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려 했지만 금전적 부담감에 부딪혀서 결국 무산이 되었고 선을 봐서 알게 된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각자 또 가정을 꾸리게 되었지만 그래도 저희 우정은 변치 않았습니다. 매 해마다 우정사진도 찍고 부부 동반으로 여행도 함께 다녔죠. 저랑 희진이는 결혼 이후 신혼의 시간을 조금 가지고 아이를 가졌어요. 공교롭게도 저와 희진이는 정말 몇 주 차이로 거의 동시라고 봐도 될 정도로 임신이 되었어요. 수영이는 저보다 결혼을 2년 정도 늦게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기간을 별로 가지지 않았고 저와 희진이와 두어 달 차이 정도로 임신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저희 세 커플은 임신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더 끈끈한 관계가 되었죠. 산부인과도 함께 다니고 그러면서요. 저희는 출산하고 나서 조리원도 같은 곳으로 선택을 했어요. 병원에서도 이렇게 친하게 다니는 친구들은 정말 드물다고 저희 우정을 칭찬하곤 했죠. 저는 딸을, 희진이는 아들을 출산했고 두어 달 뒤에 수영이가 딸을 출산했죠. 그렇게 또 세월이 흘렀어요. 아이들은 쑥쑥 자라서 유치원에 들어갔고 어느새 초등학생이 되었죠. 그 사이 저는 딸아이에게 동생을 하나 만들어 주었고 희진이와 수영이는 아이 하나에서 가족관계를 끝냈어요. 아무래도 부부끼리 사이도 너무 좋고 친하다 보니까 여전히 여행도 다니고 뭐 그러면서 지냈죠. 그렇게 올해에도 함께 부부 동반 여행을 가기 위해 계획을 하고자 했어요. 제가 총무처럼 돈을 걷어서 예약하고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희진이가 작년부터 2년째 불참을 선언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끼리의 만남이 없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작년에는 희진이의 갑작스런 불참 선언과 수영이도 시간이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무산이 되었고 올해에도 희진이는 불참을 선언했지만 수영이는 올해는 괜찮을 것 같다고 둘이서라도 가자고 해서 그렇게 부부 동반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 전날 희진이가 절 급작스럽게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새 별일 없지? 아니 뭐 그냥 남편이랑은 사이 좋고? 라면서 정말 구름 잡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의아해하면서 똑같지 뭐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전 희진이가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저랑 수영이는 또 둘 다 딸아이를 출산하고 저는 4살 터울의 동생을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랬더니 아이들끼리 너무 재미있고 신나게 놀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보기가 좋았죠. 그렇게 낮에 신나게 노는 아이들 셋을 재우고 저희 부부끼리 술자리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는 술을 정말 못합니다. 체질상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저는 먼저 방에 들어가서 누워 있었어요. 먼저 자겠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수영이 남편도 저랑 비슷하게 술을 못합니다. 반면 수영이랑 제 남편은 술을 정말 좋아하고 잘 마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 남편은 저랑 연애도 오래 한 사람인데 수영이를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알아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무런 생각 없이 먼저 들어가서 자겠다고 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영이 남편도 저와 비슷하게 먼저 들어가서 잠을 청했고 거실에는 수영이랑 제 남편만 남아서 술을 마셨죠. 그렇게 하하호호 웃으면서 잘 놀길래 저는 수영이에게 내심 고마웠어요. 저희 남편이 술을 좋아하는데 제가 못 마시니까 못 맞춰줬었는데 친구인 수영이가 맞춰주니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그래서 내가 친구 하나는 잘 뒀다고 생각하고 잠을 들려고 하는데 진짜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 몸은 천근만근인데 오히려 정신은 말똥말똥한 것 아세요? 그렇게 저는 눈을 감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누우니 이제 저도 정말 잠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저는 잠이 올 듯 말 듯해서 그냥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술 냄새가 나는 것을 보니 남편이 왔구나 하고 있는데 누가 다다다 달려와서 앉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남편이 휘청이는 듯한 소리를 내뱉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잠이 와서 몽롱한 상태이다 보니 상황 파악이 안 되었는데 그 뒤에 이어서 저희 남편이 왜 이러는 거냐고 많이 취하신 것 아니냐며 뿌리치는 듯한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뭐였는지 아세요? 거기서 수영이가 자신이 싫은 것이냐면서 아잉 하는 듯한 비음 섞인 콧소리를 냈는데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도 기가 막히고 믿기지가 않아서요. 남편은 제가 일어날까 염려되었는지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수영이를 달래서 나가더라고요. 사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그 상황에서 당장 일어나지 않고 뭐 했냐고 화를 내실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그 상황에 놓이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따지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행동입니다. 남편이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자 전 눈을 번쩍 뜨고 문 앞으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귀를 기울였어요. 그랬더니 수영이가 제 남편을 붙잡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는 리스 부부라는 둥, 남편한테 사랑받아 본 적이 언제인지 아냐는 둥, 그런데 저의 남편이 참 좋은 사람 같다는 둥,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어필을 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는데 정말 뒤통수가 얼얼하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나가서 수영이를 가만두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차마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더군요. 남편이 달래고 있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엿듣다가 남편이 들어오려는 기척이 들리길래 서둘러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뜬 눈으로 지샌 것 같았어요. 그러나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캐묻기가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제게 물어볼 것이 있다고 오늘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뭐냐고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당신 수영 씨랑 싸웠어? 아니, 갑자기 왜? 아니, 오늘 당신 몰래 만나자고 연락이 왔더라고. 난 그래서 당신이랑 좀 다퉈서 그것 때문인가 했는데 자기랑 주고받은 카카오톡 채팅방도 지워달라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좀 당황스럽고 이상해서 당신한테 물어보고 만나려고 한 건데? 그 대화를 끝으로 정말 서러움이 목 끝까지 차오르기 시작하더니 눈물이 퐁퐁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으니까 남편이 당황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나 그날 다 들었어. 잠이 잘 안 와서 거의 반은 깨어있는 상태였는데 당신에게 수영이가 안기는 것도 다 봤고 리슨이 뭐니 사랑이 필요하니 많이 하면서 대화 나눈 것도 다 들었단 말이야. 남편은 정말 당황하는 듯 하더니 제게 아니라면서 손살을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여보, 당신은 나 못 믿어?
그래서 내가 수영씨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러지 말라고 정중하게 부탁했었어. 그건 못 들은 거야? 나도 너무 놀라서 수영씨한테 이러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고, 수영씨도 다음날 나한테 살짝 와서 어제 술 먹고 실수한 것 같다고 사과했어. 난 당신이 깨어있을 줄 몰랐지. 당신이 이렇게 알아버려서 맘고생할 줄 알았으면 말했을 거야. 그런데 당신 어린 시절 친한 친구길래 나도 당신이 알면 좀 마음이 많이 상할 것 같아서 그냥 내 선에서 정리한 거였어. 정말 미안해. 그렇다고 내가 처신을 못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야, 여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약속 장소에 남편 대신 제가 나가겠다고 했고, 남편은 걱정이 되니까 그럼 약속 장소 앞에서 저를 기다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 장소로 향했고, 나가보니 수영이는 화장도 풀 세팅으로 하고 참 예쁘게 꾸미고 나왔더라고요. 남편 대신 나타난 제 얼굴을 보더니 흠칫하더니 생긋 웃으며 어쩐 일이냐고 묻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수영아, 너 나한테 할 말 없니?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 거야? 야, 너 왜 내 남편한테 와이프인 나 몰래 만나자고 연락해? 너 미쳤니? 아니, 내가 좀 실수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사과 좀 제대로 하고 그냥 식사나 대접할까 한 거야. 너 진짜 웃긴다. 너 그럼 여행 갔었던 날 내 남편 왜 껴안았어? 아니, 너 진짜 무슨 더러운 상상하는 거야. 그날 나 너무 술 취해서 네 남편이 내 남편인 줄 알고 그런 거야. 야, 진짜 너 너무 심각한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니? 너 너무 예민하다, 얘. 수영이는 정말 당황스럽다는 듯한 표정 지으면서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야, 너 그 정도 먹고 취하지도 않잖아. 술에 절을 정도로 왕창 먹어도 자기 집은 잘만 찾아가는 년이 뭐? 술 취해서 착각을 해? 억지 부릴 걸 부려, 제발.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하는 거 아니니? 지나가는 유부녀 붙잡고 물어봐, 누가 이상한 년인지. 그리고 어이가 없어서 네 남편이랑 내 남편이랑 체격이라도 비슷하냐? 내 남편은 키가 180이고 네 남편은 니랑 비슷하잖아. 그리고 삐쩍 마른 네 남편이랑 뭐가 헷갈려? 아니, 변명도 성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 그날 밤 네가 리스 부분이 뭐니, 사랑받은 지 오래되었니 안 되었니, 그딴 말은 왜 짓거려? 너 때문에 나 그날 잠 한숨도 제대로 못 잤어. 왜? 내 남편이 나한테 직접 얘기할 줄은 예상 못했니? 더러운 년. 수영이는 자신이 생각해도 쪽팔리긴 했는지 얼굴이 점점 새빨개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주위 사람 생각하지도 않고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야, 그래, 너 잘났다. 그래, 네 남편 좀 꼬셔볼까 했다. 됐냐? 됐어, 줘도 안 가져, 기가 막혀서. 야, 네가 지금 뭘 했다고 당당하게 나와? 그래, 네 남편 인물도 좀 되고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그래서 여자라서 한번 흔들렸다. 됐냐? 어차피 네 남편 니네 딸 대하는 거 보면 우리 딸도 사랑 많이 받겠다 싶어서 한번 꼬셔봤어. 됐냐고. 넌 내가 얼마나 불쌍하게 사는지 알긴 알아? 네가 그러고도 친구야? 우리 남편이랑 네 남편이랑 비교가 너무 돼서 그렇게 행동해봤다. 근데 그걸 꼭 이렇게 짚어내서 무안해줘야 속이 시원하니? 아니, 정말 어이없지 않아요? 울어도 제가 울고 하소연을 해도 제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리고 사실입니다. 저희 남편 진짜 잘생겼어요. 제 눈엔 정말 장동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엄청 잘생겨 보이고요. 키도 크고 덩치도 커서 무슨 옷을 입어도 잘 어울려요. 그리고 때마다 제게 이벤트도 해주고 선물도 사다 주고 그러면서 알콩달콩 신혼 분위기 자주 내고 있고요. 제게 엄청 다정하게 대해줍니다. 지금까지도 갓 구운 고기 같은 건 후후 불어서 제 앞접시에 내려놔주고요. 지금까지 연애하고 결혼한 기간까지 합쳐서 저한테 언성 한번 높인 적이 없어요. 저한테도 그러는데 자기 자식들한텐 얼마나 다정하겠어요. 저한테 하는 것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 덜하진 않아요. 수영이는 그렇게 사는 제게 종종 부럽다고 표현하긴 했는데 아무리 제가 사는 것과 사랑받고 부부 사이가 좋은 것,
그런 것들이 부러워도 정도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막말로 지가 제대로 된 남자 못 만나서 선봐서 결혼해놓고 왜 1등 신랑감인 제 남편을 지가 넘보냐고요. 진짜 무슨 논리를 가지고 살면 저런 생각이 가능한 건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걸 논리라고 저보고 오히려 친구 맞냐고 화를 내는 걔 속마음도 모르겠더라고요. 수영아, 진짜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알겠니? 지금 정말 마음 같아선 네 남편한테 연락해서 마누라 간수 똑바로 하라고 퍼붓고 싶은 거, 너랑 오랜 세월 친구여서 마지막 우정의 대가로 참아주는 거야. 너 한 번만 더 우리 가정에 분란 일으켜보겠다고 설치면 진흙탕 싸움 한 번 할 줄 알아? 라고 소리를 빽 지르고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 대화 소리가 크다 보니까 옆 사람들이 다 저일 보고 있었거든요. 하긴 얼마나 흥미로운 주제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남편이 가게 안쪽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눈치채고 그때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어깨를 감싸고 나가려고 했어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저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요? 라는 수영이의 외침에 남편은 그냥 무시하자 하며 절 데리고 나갔습니다. 결국 그날 남편과의 오해를 풀었고,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뒤지면서 정말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했고, 앞으로 서로를 위해서 숨기는 것 또한 상처를 주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말자고 서로에게 좀 더 솔직해지자고 다짐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죠. 문득 거실에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데 희진이가 조심하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면서 등에 소름이 삐죽 솟더라고요. 저는 청소고 나발이고 당장 옷을 갈아입고 지갑과 휴대폰만 들고 희진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차피 저희 아이들 모두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저희 집 둘째도 유치원에 있었거든요. 다급하게 벨을 누르니 희진이가 깜짝 놀라며 말도 없이 어쩐 일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희진이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희진이는 제 이야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작년 여행이 무산이 되었던 이유가 그 바로 앞전에 갔었던 여행에서 수영이가 희진이 남편을 대상으로 저희 남편에게 했던 짓거리를 똑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해야 할 말은 하고 사는 편인데 희진이는 정말 여려서 꾹 참고 사는 편이거든요. 희진이가 저한테 의논하고 싶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것조차 그냥 여자로서 자존심이 너무 상하기도 하고 애꿎은 남편만 붙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 남편도 저희 집처럼 오래 연애하고 결혼한 케이스고 인물도 훤하고 키도 큽니다. 그리고 저희 집 남편만큼 정말 희진이밖에 모르는 해바라기 같은 사랑을 하고 있고 애처가입니다. 그건 제가 보증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저희 남편보다 어쩔 땐 더한 사랑꾼이거든요. 그렇게 희진이는 남편이랑 수많은 얘기 끝에 오해를 풀었고, 오해를 푼 대신 이번 일을 이후로 부부 동반 여행은 아예 참석하지 말자고 결론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수영이가 설마 제 남편에게까지 할까 싶은 마음도 있어서 그냥 희진이는 자기 얼굴에 침 뱉기가 될 것만 같아 말을 아꼈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말을 해줬을 거야. 근데 걘 어쩜 내 남편으로도 모자라 너한테까지. 우리가 자기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정말 해도 너무한다. 라면서 제게 미리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희진이네 가정도 휘저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졌고, 원래는 말을 하지 않고 서서히 멀어지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했지만 수영이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와다다 쏘아붙이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희진이와 저는 수영이랑 거리를 두기로 말을 했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남편과 화해한 뒤라 맛있는 음식을 함께 차려 먹었고 아이들을 재운 뒤 영화를 한 편 보고 있었는데 늦은 시간에 수영이가 문자가 왔더라고요. 말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그새 우리 남편한테 쪼르르 가수 일러 바쳤냐? 라고 말이에요. 그것도 그대로 캡처해서 그 집 남편한테 전송해줬더니 더 이상 연락은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도 남편에게 말해주니 남편도 정말 미친 사람 아니냐고 입을 떡하니 벌리더라고요. 참, 세상에 많은 미친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게 20년이 넘어가는 우리들의 우정을 배신할 정도의 미친 사람이 제 지인이었다니 정말 서글프고 화가 납니다. 물론 지금은 정리한 인연이지만요. 저는 희진이랑은 여전히 함께 여행도 다니고 아이들에 대한 학업도 고민도 나누며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수영이는 그 이후로 이사를 간 것 같은데 더 이상 소식을 알 수 없어서 모르겠네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엔 행복 가득